하긴 당신 같은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강 원장이 가소롭다는 듯 정희를 비웃던 그때 정희는 가방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내었고 강 원장의 얼굴은 당장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듯 일그러졌다고 합니다. 정희가 가방에서 꺼내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일이었더라? 어제 저녁에, 약을 먹었던가? 정희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식탁 위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매일 아침 의식처럼 반복하는 행동이었죠.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와 함께 실버타운 방문 예약 11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이었지.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행복드림 실버타운 3번의 방문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리기로 한 날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깊어진 주름, 휘어진 머리카락.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78세. 숫자가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국어 교사로 보낸 30년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단에 처음 섰던 날의 떨림, 수많은 학생들의 얼굴들, 그리고 마지막 퇴임식에 뭉클했던 순간까지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언제나 저희의 스승이십니다. 퇴임식 날 받았던 카드에 적힌 글귀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 후 1년간 집필했던 교실 밖의 삶을 위한 지혜 에세이집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해 주었고 몇몇 교사 연수에서는 강연도 했었죠. 그때는 머릿속이 선명했습니다. 지금처럼 약 먹는 것을 잊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지 않았어요. 당시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잊어버리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어요. 지난달엔 손녀 소유리의 생일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스친 실망감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정희는 손을 떨며 약통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치매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이제는 무거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마셔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큰아들 태준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문을 잠그지 않은 걸까요? 깜짝이야.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면 어떡해. 태준은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또 잠그는 걸 잊으셨나 봐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실수가 늘어가는 것 같았어요. 시버타운 가기로 했다며. 오늘 최종 결정하러 간다고 그랬지?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숨겨진 불안이 느껴졌어요. 그래, 정했어. 행복드림으로 갈 거야. 하지만 엄마, 집에서 간병인을 한 분 모시면 어떨까요? 현우도 저도 자주 들를 수 있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특히 내 와이프 미래한테. 실버타운에 가면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잖아.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짐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거야. 국어 교사로서 평생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삶을 가르쳤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면 웃기잖아.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낯선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정희는 그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어떤 실버타운인데요?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물론이지. 3번이나 가봤잖아. 행복드림은 전국에서 시설이 제일 좋대. 원장님도 친절하고. 태주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시계를 보았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엄마 좀 데려다 줄래? 오늘 계약하기로 했거든. 차 안에서 태주는 계속 실버타운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용은 얼마인지, 의료, 시설은 어떤지,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희는 차분히 설명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행복드림 실버타운에 도착하자 원장 강태영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이정희 선생님, 오늘은 가족분과 함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지나치게 밝은 목소리와 과장된 몸짓이 살짝 거북했습니다. 강 원장은 화려한 로비를 안내하며 쉬지 않고 시설을 자랑했어요. 우리 행복드림은 전국 최고의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특히 문화, 예술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죠. 이정희 선생님 같은 지식인이 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태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도 이런 과장된 말투에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지만 시설 자체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깨끗한 복도, 밝은 색감의 인테리어, 곳곳에 마련된 휴식 공간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태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가 좋아요? 뭔가 너무 상업적인 것 같은데. 정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도 원장의 과장된 태도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시설은 좋잖아. 그리고 내가 실수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혼자 사는 게 불안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평생 모아온 책들, 학생들에게 받은 편지와 선물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 모두 다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다음 주부터 짐을 정리해야겠네. 정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태주는 운전대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문득 국어 시간에 가르쳤던 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시작은 끝이며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쩌면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현우였어요. 엄마, 정말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미래 언니가 방금 태준 형한테 들었다고.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또 설득 작업이 시작되겠군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 그것이 정희가 평생 믿어온 가치였으니까요. 그래, 결정했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가에 서서 빛바랜 앨범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학생들과 함께 찍은 추억의 순간들, 첫 번째 책 출간 기념회,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새로운 교실이 될 거야, 이곳도. 정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할까? 정말 올바른 결정일까? 그녀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국어 교사 이정희의 마지막 교실이 곧 시작될 테니까요. 행복드림 실버타운에 짐을 푼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예상보다 빠르게 새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밝은 채광에 개인실은 생각보다 아늑했고 매일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이정희 선생님, 오늘 독서클럽에 참여하시겠어요? 노년의 발견이라는 책을 함께 읽을 예정이에요. 활짝 웃는 직원의 안내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낯설어 방에만 머물렀지만 이제는 조금씩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독서클럽 모임에는 10명 정도의 입주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정희가 들어서자 한 여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새로 오셨죠? 단정한 흰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은 여성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빛이 총명했고 자세도 바르게 앉아 있었어요. 네, 일주일 전에 왔어요. 최영자라고 합니다.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했어요. 혹시?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교육자였어요. 국어 교사로 30년 일했죠. 영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공통 화제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교직에 있었고 심지어 같은 교육청 소속이었다는 우연한 공통점도 발견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어쩌면 교육 연수에서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자의 따뜻한 미소에 정희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교육계의 동료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어요. 독서클럽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카페테리아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곳 생활은 어떠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적응 중이지만 생각보다 괜찮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시설도 좋고. 영자는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듯했어요. 이후 일주일 동안 정희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글쓰기 모임, 요가 수업, 원예 활동. 특히 영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정희 씨, 내일은 가족 면회일이에요. 자녀분들이 오시나요?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들과 며느리, 손녀까지 온다고 했어요. 다음 날 태준과 미래, 그리고 소율이가 방문했습니다. 정희는 아들 가족에게 실버타운을 자랑스럽게 안내했어요. 여기 봐. 도서관도 있고 영화관도 있어. 식사도 맛있고 친구도 생겼어. 태준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엄마. 전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정희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가 평소보다 훨씬 화려했고 직원들도 유난히 친절했어요. 면회일이라 특별히 신경 쓴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식당에 가보니 평소에 다양한 반찬이 사라지고 단출한 메뉴만 남아 있었어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 이게 평소 식사예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직원들의 태도도 어제와 달리 무뚝뚝해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에 소개받았던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강사님의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 글쓰기 모임은 취소되었습니다. 정희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안내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취소였어요. 방 청소도 예전만큼 꼼꼼하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직접 걸레를 들고 청소를 했습니다. 입주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복도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희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의 유아적인 말투에 정희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과 높낮이가 심하게 오르내리는 억양이 불편했어요. 국어 교사로서 언어에 민감했던 그녀는 이런 말투가 특히 거슬렸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선생님이나 님으로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님. 여전히 유아적인 말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점심시간 영자와 함께 앉은 정희는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아 불편해요. 영자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직원들은 괜찮은데 윗사람들이 문제예요. 특히 원장이.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 남자 입주민이 식사를 하다 물을 쏟았습니다. 급히 달려온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또 쏟으셨어요? 어휴, 이러니까 혼자 드시면 안 된다니까요. 한순간에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희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어른을 어린아이처럼 다루는 그 태도가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약을 먹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간호사가 방에 찾아왔을 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정희님, 약 안 드셨네요? 이런, 또 깜빡하셨어요? 간호사의 말투에 숨겨진 비난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능한 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죄송해요. 잠시 생각에 잠겨서. 치매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약 복용은 꼭 지키셔야 해요. 찰나의 순간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치매 진단을 받은 적 없었어요. 단지 가끔 건망증이 있을 뿐인데 벌써 치매 환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영자의 방을 찾았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불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자 씨, 이곳이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실버타운이 맞나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면회일과 평소의 차이를 느끼셨군요. 입주 초기에는 모두 친절하다가 한 달쯤 지나면 본 모습을 드러내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시나요? 네, 대부분이요. 박중호 씨는 식사를 흘리고 나서 이제 혼자 식사하는 것도 못하게 됐어요. 김영순 씨는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진 후로 외출도 제한받고 있고요. 영자의 말에 정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투자한 거액의 보증금과 매달 나가는 시설 이용료를 생각하면 이런 대우는 너무 부당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항의하지 않나요? 영자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항의했다가 문제 있는 입주민으로 찍히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김춘자 씨는 음식에 대해 불평했다가 한동안 방 청소도 안 해줬대요. 정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국어 교사 시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그 성격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정희는 원장실 앞을 지나가다 예상치 못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면회일에는 특별식으로 바꾸고 프로그램도 다 운영해. 그리고 모든 직원들 교육시켜. 입주민 가족 앞에서는 무조건 존칭어 써야 해. 강 원장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내년 시의원 출마 준비 때문에 홍보팀 더 강화해. 우리 시설이 얼마나 노인 친화적인지 보여줘야지. 1층 로비에 사진전도 열고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실버타운은 사업이자 정치적 발판일 뿐이었군요. 진정한 노인 돌봄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국어 교사 시절의 습관을 되살려 감정을 정제된 언어로 담아냈어요. 행복드림은 드림꿈일 뿐이었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정희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행동해야 한다. 30년간 교단에서 정의와 진실을 가르쳤던 그녀가 이제 마지막 교실에서 다시 일어설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정희는 벌써 눈을 떴습니다. 교직 생활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 원장실 앞에서 들었던 대화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거든요. 창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이어온 습관이었어요.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정희는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강태영 원장의 진짜 목적은 노인 돌봄이 아니라 정치적 야망인 것 같다. 이곳은 그의 시의원 출마를 위한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 펜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국어 교사로서 글쓰기의 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기록은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 정희는 영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영자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목소리를 낮추고 어제 들은 대화를 자세히 전했어요. 원장이 내년에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대요. 이 실버타운은 그저 정치적 도구일 뿐이라고.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강 원장이 지역 정치인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들으셨다니.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이대로 참을 수 없어요. 뭔가 해야겠어요. 영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블로그를 만들려고 해요. 정의의 마지막 교실이라는 제목으로요. 실버타운의 실체를 기록할 거예요. 영자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강 원장이 알면. 알게 뭐예요?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을 거니까요. 그냥 78세 노인의 실버타운 생활 일기라고만 할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국어 교사로서 평생 진실을 가르쳐온 사람이 이제 와서 거짓을 눈 감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퇴임 후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둔 것이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정희의 마지막 교실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첫 게시물의 제목은 행복한 드림은 어디에? 였어요. 정희는 실버타운에 들어온 계기부터 초기의 기대감, 그리고 점차 드러난
실망스러운 현실까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여기 식사는 면회일에만 특별해요. 가족들이 오는 날이면 갑자기 코스 요리가 나오죠. 평소엔 맛없는 식사와 불친절한 직원들 뿐이에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어요. 다음 날 블로그 방문자 수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읽었고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버타운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세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요. 정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영자가 흥분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정희 씨, 블로그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도울게요. 두 사람은 비밀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영자는 다른 입주민들의 경험담을 수집하고 정희는 그것을 블로그에 올리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블로그 방문자 수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희의 글은 노인 인권 단체의 눈에도 띄었고 몇몇 지역 언론에서는 취재 요청 메시지도 보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정희님, 원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 원장이 블로그를 알게 된 걸까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원장실에 들어서자 강 원장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아, 이정희 선생님.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요즘 인터넷에 실버타운에 관한 안 좋은 글이 돌고 있더군요. 강 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어떤 글인가요? 모르실 리가요. 정희의 마지막 교실이라는 블로그 말입니다. 내용을 보니 상당히 익숙한 상황들이던데요. 순간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임을 알아챘을까요? 선생님, 저희 행복드림은 지역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에요. 이런 글은 시설 이미지에 타격을 줍니다. 더구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의 글이라면 더더욱 신뢰하기 어렵죠. 치매라는 단어가 정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강 원장의 말에 숨겨진 협박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 블로그를 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 원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희의 입소 서류였어요. 입소 시 건망증 증상을 기록하셨더군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의 기억은 법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블로그를 내리시는 게 어떨까요? 정희의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를 교묘하게 섞어 협박하다니. 제 기억은 또렷합니다. 그리고 저는 30년간 국어 교사로 일했어요. 사실만을 기록해왔죠. 강 원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선생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시설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퇴소 사유가 됩니다. 보증금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고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어요. 원장님, 제가 교사로 있을 때 항상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고요. 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이 알아요. 블로그 내리라고 협박했어요. 영자의 목소리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요? 정말 내리실 건가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갈 거예요. 오늘 모임 열어요. 행복드림 진실 찾기 독서 모임이라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 모아주세요. 그날 저녁 정희의 방에는 6명의 입주민이 모였습니다. 영자를 비롯해 식당에서 물을 쏟았던 박중호, 외출 제한을 받고 있는 김영순 등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가끔 건망증이 있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죠. 정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교단에 섰을 때처럼 또렷하고 명확했어요. 저는 블로그를 계속 운영할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담아내고 싶고요. 익명으로요. 중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식사 시간에 쏟았다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일이 너무 화가 나요. 영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출 제한도 부당해요. 건강에 문제 없는데 그냥 밤에 화장실 가다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요. 1시간 동안 모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정희는 모든 이야기를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교사 시절 학생들의 발표를 기록하던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다들 돌아간 후 정희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새 게시물의 제목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였어요. 노인이라고 해서 존엄성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온전한 성인입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며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존엄성과 권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정희는 달력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은 손녀 소율이의 10번째 생일이었어요. 빨간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두고 그 안에 소율이 생일이라고 꼼꼼히 메모해뒀습니다. 이번엔 잊지 말아야지. 거울 앞에서 단정히 차려입고 소중히 간직해온 진주 목걸이까지 했어요. 손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은 정희가 직접 고른 동화책과 손수 쓴 축하 편지였습니다. 국어 교사였던 할머니의 마음을 담았죠. 오전 10시 정희는 행복드림 실버타운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아들 태준이 11시에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이정희님, 어디 가세요? 로비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손녀 생일이라 외출해요. 아들이 데리러 올 거예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외출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규정상 48시간 전에 외출 신청을 하셔야 하거든요. 정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규정은 처음 들어요. 입주할 때 그런 얘기 없었는데.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최근에 바뀐 규정이에요. 원장님, 지시로요. 순간 정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블로그 활동 때문에 원장이 조치를 취한 걸까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손녀 생일이라고요. 꼭 가야 해요.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 정희는 간절히 부탁했지만 직원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울먹이는 목소리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태준아, 갈 수 없게 됐어. 외출 규정이 바뀌었대.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태준이 행복드림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화가 나 있었어요. 소율이도 함께 왔는데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못 온대요? 소율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는 손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로비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로 손만 흔들어야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할머니가 규정 때문에 나갈 수 없대. 정말 미안해, 소율아. 소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주는 로비 직원과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정희는 창가에 서서 떠나는 가족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율이가 뒤돌아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방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무력감이 뒤섞였어요. 손녀의 생일에 함께하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노인의 감옥에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손녀의 10번째 생일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48시간 전에 외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이곳은 병원도 감옥도 아닌 실버타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유를 빼앗겨야 할까요? 정희는 글을 쓰면서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글이 진행될수록 분노가 슬픔을 대체했어요. 국어 교사로서의 날카로운 언어,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리의 판단력과 결정권을 두정당하는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노인도 존엄한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고 나니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교사 시절 꿈을 꿨어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블로그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글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진 것이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노인 인권에 관한 글,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글을 지역 신문에 제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마지막 댓글에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제보라니요? 과연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찾아왔습니다. 오후 영자가 흥분한 표정으로 정희의 방을 노크했어요. 정희 씨, 기자가 찾아왔대요. 당신 블로그 보고 취재하러 온 거래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떡하죠? 만나볼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기회예요. 드디어 우리 목소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행복드림 진실 찾기 멤버들이 몰래 모여 기자를 만났습니다. 오전에는 카페테리아, 오후에는 정원 벤치에서 번갈아가며 만남으로써 직원들의 의심을 피했어요. 정희는 그동안 기록해온 모든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강태영 원장은 내년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실버타운은 그의 정치적 홍보 수단에 불과해요. 기자는 꼼꼼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증거라. 원장실 앞에서 글은
대화는 녹음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록해온 일기와 블로그,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의 증언도요. 기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아요. 이 내용으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 측의 해명도 들어야 해요. 원장과의 인터뷰도 신청할 거예요. 그날 저녁 기자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희는 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원장실 문을 열자 강 원장이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역 신문사의 인터뷰 요청서가 놓여 있었어요. 선생님, 기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원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사실만 말했어요. 면회일에만 달라지는 식사와 서비스, 부당한 외출 제한, 노인을 무시하는 태도. 강 원장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정희 씨, 이제 당신의 상태가 많이 우려됩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망상이 생기기도 하죠.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정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원장이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명백했어요. 저는 정신이 또렷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요. 강 원장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으신가요? 당신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순간 정희의 입술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국어 교사 시절 수업 내용을 녹음하던 습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있어요, 원장님. 지난주 직원 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녹음기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면회일에는 특별식으로 바꾸고 프로그램도 다 운영해. 그리고 모든 직원들 교육시켜. 입주민 가족 앞에서는 무조건 존칭어 써야 해. 내년 시의원 출마 준비 때문에 홍보팀 더 강화해. 강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말을 더듬었어요.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동의 없이.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이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복도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었죠. 강 원장은 손을 떨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짐을 싸세요. 계약 해지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서웠지만 교단에 30년 섰던 그 단단함이 되살아났어요. 좋아요. 제 보증금도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녹음 내용은 이미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에 행복드림 실버타운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정희의 블로그 내용과 녹음 파일 내용, 다른 입주민들의 증언이 상세히 실려 있었어요. 이틀 후 보건복지부에서 실버타운에 대한 공식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 원장은 사임했고 행복드림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정희의 방에 행복드림 진실 찾기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영자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해냈어요. 정희 씨, 정말 대단해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국어 교사로서 언어의 힘을 가르쳤던 그 교실이 이제는 실버타운 전체로 확장되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마지막 교실이었습니다. 가르침은 끝나지 않았어요.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3월의 첫날, 정희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정희 씨, 준비 다 되셨어요? 문 밖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네, 다 됐어요. 마지막 짐만 챙기면 돼요. 2달간의 힘겨운 싸움 끝에 정희와 영자는 행복드림 실버타운과의 계약 해지에 성공했습니다. 부당한 외출 제한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자 실버타운 측은 결국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영자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원장이 사임한 후 실버타운은 전면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지만 두 사람은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니 정말 좋아요. 이제 진짜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네요. 정희와 영자는 시내 중심가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나란히 집을 구했습니다. 행복드림을 떠나는 것은 두려운 결정이었지만 서로가 있어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희의 방 문 앞에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 다른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미래, 그리고 소율이가 함께였어요. 엄마, 다 챙기셨어요? 이제 가시죠. 태준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희가 실버타운과 맞서 싸웠던 이야기가 알려진 후 가족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율이가 달려와 정희의 허리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 근처로 오는 거죠? 자주 볼 수 있어요? 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럼 이제 할머니 집에서 자주 놀 수 있어. 차에 짐을 싣고 행복드림을 떠나는 순간 정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실체를 밝혀낸 곳. 그녀의 마지막 교실이었던 이곳을 떠나니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새 아파트는 햇볕이 잘 드는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을 열자 따스한 봄볕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냥 행복해서 그래. 내 집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싶어서. 이사를 도와주러 온 가족들은 저녁까지 함께 새 집을 정리했습니다. 책장에는 정희가 평생 모아온 책들이 자리를 잡았고 벽에는 교직 시절 학생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렸어요. 소율이는 할머니 방에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오랜만에 가족들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용기 있게 맞서 싸울 줄은 몰랐어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아니야. 너희는 날 걱정했던 거잖아. 부모님 돌아가실 때 치매 증상 보셨으니 내가 걱정됐겠지. 며느리 미래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실버타운이 좋을 거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사 일주일 후 정희의 블로그는 5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실버타운 탈출기를 담은
글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정희는 영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대학교와 노인복지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노인의 존엄성과 권리에 관한 강연이라니. 영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가 교사잖아요. 이번엔 실버 세대를 위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교실이죠.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영자 씨, 우리 같이 책을 써볼까요? 치매와 함께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도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아요.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노인을 위한 독서치료 방법도 넣으면 어떨까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열정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설렘에 젖었어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희는 소유리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는 학교 숙제인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행복드림에서 나와서 후회 안 해요? 뜻밖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어. 오히려 더 행복해졌지. 하지만 실버타운에 갔던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 그곳이 내 마지막 교실이 되었으니까. 소유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지막 교실이요? 할머니는 이제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정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교실은 꼭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모두 교실이지. 실버타운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도 했어. 그날 저녁 정희는 약을 먹으려다 또 깜빡 잊었습니다. 건망증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메모지에 약 먹는 시간을 적어 냉장고에 붙이고 스마트폰 알림도 설정했어요.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정희와 영자는 지역 도서관에서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노인 복지 정책, 치매 예방, 건강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참가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작은 모임은 지역 사회의 중요한 커뮤니티가 되어갔습니다. 정희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한 참가자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어요. 가을, 정희와 영자의 책 치매와 함께 살아가기가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고 여러 서점에서 저자 강연회 요청이 들어왔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1년 후 이정희의 두 번째 에세이 마지막 교실에서 배운 것들의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서점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가족들과 영자, 노인 권익 향상 모임 회원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독자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정희는 강연대 앞에 섰습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30년간 교단에 섰던 그 자신감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교실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객석에서는 빛나는 눈빛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실버타운이 제 인생의 마지막 교실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마지막 교실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순간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소유리가 앞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때로는 기억이 희미해져도 우리의 배움과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교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사인회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책에 사인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독자가 떠난 후 정희는 영자와 함께 텅 빈 서점에 남았습니다. 영자가 물었어요. 정희 씨, 다음은 어떤 계획이에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글쎄요. 삶이 곧 교실이니까 계속 배우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거겠죠.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서점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저녁 노을이 따스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정희의 마지막 교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